그쪽으로 보면은 솔직히 제가 너무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고 이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나오고 저희 남자친구 쪽 소속사로 오게 된 거죠. 90년도 고등학생 때 그때였고요. 급하게 마스터해서 슬픈 마네킹, 야한 여자 그 두 곡. 왜냐면은 현진영 씨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버린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연습을 쭉 하면서 91년도 초부터 이제 쭉 활동을 했죠.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그때 섰던 무대가 그 마이마이 콘서트, 수원 마이마이 콘서트 거기에도 섰었고 방송에도 섰었고 그 영상을 제가 몇 개월 전에 봤어요. 희귀 자료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 성재 씨, 저, 이의선, 이의정, 김재현 5인조를 같이 하는 그거 있어요. 슬픈 마네킹. 야한 여잔가? 하여튼 그 동영상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때 최진열 씨가 SM에서 좀 안 좋은 일로 아마 그만두게 됐을 거예요. 잠시. 근데 저희는 최진열 씨 소개로 들어간 거잖아요.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없이 저희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되었고 성재 혼자만 남은 상태에서 성재의 절친인 이현도 씨가 이제 그때 이제 연습하면서 되게 된 거죠. 저희는 현정과 와와 2기로 활동할 몇 개월 안 됐던 것 같아요. 연습은 길게 했는데 그 기간은 총 합쳐서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91년도 1월부터 저희 남편에게 편지 썼을 때 와와로서 자기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격려를 많이 해줬었어요. 책임감이 굉장히 컸죠. 어깨도 무거웠고. 근데 그때 당시 너무 빡세게 현지영 씨가 너무 빡세게 맹훈련을 시켜가지고 저는 그 기초부터 다져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위 놀던 애들인데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칼군무 있죠. 그거를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저에게 더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가 된 거죠. 제가 고2 때 그 이후에 이제 REF 제작자가 된 민혁 씨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고2 때는 DJ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동대문 배너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쟁쟁하고 춤꾼들이 다 모이니까 출연했으면 좋겠다. 어떡할래?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역시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장소. 제 겁이 굉장히 많아요. 생긴 거랑 달라요. 막 연예인들, 막 개그맨들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호텔 나이트클럽 DJ분들, 이름은 기억 안 나는 그분들도 다 계시고, 막 심사위원으로. 사람들 쫙 이렇게 있고. 근데 제가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해도 되냐고. 선곡을 버스터 무브라는 곡을 딱 이렇게 하고,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춤을 췄어요. 무슨 짜여진 안무 아니에요. 그냥 췄어요. 그런데, 심사 결과,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죠. 고2 때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1등 했을 당시에 3등이 현진영 씨였어요. 근데 현진영 씨 춤은요, 모두가 넋놓고 봤거든요. 계속 턴을 도니까. 재즈에 막 난리 났어요, 막. 1등을 줄 수 없었던 이유가 현진영 씨는 이미, 밤업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프로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추어인 제가 이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봤죠. 근데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때는 이제 무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무용단 출신의 강원래 씨의 그 선배급들 분들은 다 이미 아는 분이었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왜 그런 춤꾼 이런 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강원래 씨, 구준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 이제 섭외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가수로 데뷔하지 않겠냐는 연락이.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철이야 미의 제작자인 미애 씨 대타로 이제 저를 캐스팅하려고 미팅을 했었죠. 그리고 그분이 구준엽 씨와 강원래 씨와 저 3인조도 또 한번 이렇게 결성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것도 또한 미팅도 했었고요. 근데 그것 말고도 많았어요. 뭐 REF 그때 이제 나오기 전에 민혁 씨가 이제 댄스 가수 하는데 그때는 거기서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성욱 씨랑 같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이미 김창완 씨 소속사의 안무팀장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REF 쪽에 있었고 연습을 하고 있었고, 김창완 씨와 저희 남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민혁 씨와 김창완 씨는 서로 지인이시잖아요. 저로 인해서 많이 안 좋은 그런 사이가 되셨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너무 미안한 그쪽으로 보면은 솔직히 제가 너무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고 이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나오고 저희 남자친구 쪽 소속사로 오게 된 거죠. 그때 김건모 씨의 앨범이 발라드가 타이틀곡이었는데 저를 보고 핑계라는 곡으로 바로 그게 이제 히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93년도 3월 달에 저희 남편이 제대를 했고요. 93년도 가을쯤에 핑계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여름 이후에.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그때 안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을 다 해줬어요. 안경, 조그만 안경 요거 이태원에서 뭐 마대에서 파는 그 안경, 터번 두르는 거 이태원에서 스카프 사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걸 2개 꼬아가지고 해줬고, 큰 모자는 뉴욕에 가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안무팀장이었을 때 김건모 씨와 같이 외국 가서 거기서 이제 제 물건들만 사는 거예요. 레게 스타일 옷, 큰 힙합 바지, 300 사이즈의 나이키 신발 신고. 그러니까 저의 그 핑계거리라는 그 이미지는 저희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안무 또한 제가 잘하는 걸 뽑아서 거기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손을 봐준 거죠. 저희 남편은 안무를 짤 때 대중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선보이거든요. 대중적인 거, 사람들이 딱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뭔가 딱 눈에 띄는 그런 장면들, 이거 다 저희 남편이 한 거예요. 지금도요, 솔직히 제가 그 이후에 96년도, 98년도에 콜라로 활동을 했거든요. 콜라로 활동했을 때도 사람들은 핑계를 더 많이 기억해 줬었어요. 콜라라는 이미지가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냐면 창피하니까 가린 거예요, 다. 다 가린 거예요. 창피해요.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근데 춤추는 것만큼은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춤출 때만큼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여러 군데서 섭외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쭉 듣다 보면요, 꼭 그 가운데 제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항상 그 선에 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요, 일단 제가 노래를 못해요. 콜라 앨범을 준비한다고 김청완 씨가 이제 얘기를 하고 저와 맞는 이미지의 멤버들을 구하면서 이제 그때 춤꾼이었던 김영환 씨, 저랑 이미지 너무 누가 보면 오누이 사이죠. 그리고 고교생 가수 박준희 씨. 박준희 씨는 이미지가 저희랑은 안 맞았지만 일부러 저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트레이닝을 하고 막. 일단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콜라도 COLA가 아니라 김송의 K를 짜서 KOLA예요. 김장한 씨가 이제 그걸 지어주셨고, 일단 까마니까 콜라. 근데 연습하고 녹음했던 과정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주변에서는 이미 다 모든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믹싱 안 한 곡이 나오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에 크게 음악을 틀면서 방송국 음악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 모기야란 곡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일단 매니저들이나 댄스 가수들은 긴장 상태예요. 초긴장 상태. 그때 이진호 씨가 제작한 영턱스 클럽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먼저 나오면 우리가 망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들이 먼저 나오면 우리 망한다, 우리는 콜라에 밀려서 깨질 거다. 일단 먼저 콜라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반응을 보고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주변에서 다 그랬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장르가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유로 댄스고, 그리고 일단은 비디오적으로 너무 앞섰어요. 미래지향적인,
솔직히 제가 지금 활동했을 그 비디오를 보면 제가 봐도 무서워요. 제가 컨셉을 잡은 거거든요. 머리 빡빡 반짝이 촥 뿌리고 여기 실버 그 광나는 줄 제가 긋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많이 말랐었던 상태였어요. 타이틀곡이 모기잖아요. 모기야? 정말 모기같이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버틱한 의상에 그런 파격적인 지금의 그 2NE1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음악도 아주 대중적이지 않은 고급스러운 그런 유로풍의 음악으로 나갔는데 첫방 때 다 반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대중들은 대중적인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저는 같은 소속사에서 솔직히 뭐 앨범이 안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소속사에는 김건모, 박미경, 신승훈, 노이즈, 클론 쟁쟁한 가수들이 그냥 앨범만 나왔다면 기본 100만 장이었기 때문에 100만 장 이상이었기 때문에 뭐 못 나가면 몇십만 장이죠.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 8만 장이 나갔어요. 다른 기획사 치면 잘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소속사에서는 저희는 망한 가수죠. 그러니까 같은 소속사에서 저희 남편은 클론으로 이렇게 스타이자를 딱 정말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열등감, 약간 소외감, 박탈감, 이런 모든 그런 상처. 녹음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숫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는 성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김창완 씨가 저에게 극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녹음할 때, 랩 연습할 때 송이처럼 비트 타는 사람은 자기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랩을 비트 있게 잘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튼 김창완 씨의 그런 칭찬을 머금고 열심히 이제 했고,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지금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고급스러워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예전에 뭐 그 클론처럼, 일단 클론하면 일단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2명이었지만 모든 무대를 장악하는 그런 게, 제압하고 장악하는 게 있었잖아요. 확 이끄는 그런 마력 같은 거는 요새는 왜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일단은 다 키도 비슷비슷, 미소년 같은 분위기, 메이크업하고 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단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제 아들 같아요. 제 조카들 같은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로 제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 칭찬할 만한 거는 퍼포먼스 뭐 이런 거 대단한 것 같아요.